저는 1차가 완승을 했다. 2분기 때는 경제 성장률이 OECD에서 1등을 했었어요. 근데 3분기 때는 꼴찌를 합니다. 가계소득이 하위 10%부터 상위 10%까지 다 소득이 증가했어요. 상위가 소득이 많이 늘게 되면 소비에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우리나라 국가 채무율이 43.9%입니다. 근데 국가 신용등급은 7등급이나 올라갔어요.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도 네, 오늘 민주당이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골라주기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교수님은 뭐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오늘도 성역 없이 있는 그대로 저희에게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3차 지원금을 두고는 민주당에서 선별적으로 좀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1차, 2차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실험을 했잖아요. 네. 정책 실험을요. 저는 1차가 완승을 했다. 1차 방식이요. 보편.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선별로 다시 강행을 하는 것은 저는 크게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때는 보게 되면 일단 소비 지출이요. 전년 대비해서 한 1.2%가 올랐고요. 코로나 전보다도 오히려 더 늘어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3차 때는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2차 때가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세계 경제가 다 안 좋았었어요. 유럽도 그렇고. 경제가 막 얼어붙고 그럴 때였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가계 소비 지출이 그나마 막아준 거고요. 3분기 때는요. 수출이 살아날 때였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들이 막 붕괴되니까는 경제 활동을 재개시키면서 선진 국가에서 그러니까 많이 이제 소비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크게 살아났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가계 소비 지출이 줄어드는 바람에 2분기 때는 경제 성장률이 OECD에서 1등을 했었어요. 네. 근데 3분기 때는 꼴찌를 합니다. 그 결정적인 것을 그걸 가른 게 바로 가계 소비 지출 증가였어요. 소비 지출에 있어서요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계의 소득이잖아요. 가계 소득이 가장 중요한 그렇죠. 요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밑에 보게 되면은 2분기 때는요 가계 소득이 하위 10%부터 상위 10%까지 다 소득이 증가했어요. 재난지원금이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네. 근데 3분기 때는 이제 보게 되면요 가계 소득 증가율이 상위가 가장 높고요. 3.0%로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산층에 해당되지는 중간소득계층 여기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어허. 그리고 이제 하위도 이제 그러니까 증가율이 상위보다 높지 않고요. 그럼 누가 이제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누가 이제 그러니까 소비를 더 많이 하겠습니까? 100만 원이 소득인 사람은 100만 원 다 쓸 수밖에 없어요. 저축할 여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0만 원인 사람은 한 500만 원만 소비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가 소득이 많이 늘게 되면은 소비에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사실 그 2차 때 선별 지급을 한 이유는 네. 경제적 타격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을 더 많이 돕자 이런 네. 취지였을 텐데 저기 가계소득 증가율을 보면은 네. 오히려 하위층이 상위층보다 증가율이 더 낮아요. 이거는 뭔가 확실히 실패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별을 얘기를 하면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자. 그런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네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선별을 하다 보니까 선별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선별의 기준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지적이 되고 그랬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한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근데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었어요. 큰 음식점 하시는 분이나 작은 음식점 하시는 분이나 사교원 마찬가지 입을 수 있잖아요. 네. 1000만 원인 사람이 900만 원으로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 지원 받는 겁니다. 근데 200만 원인 사람이 극단적으로 만약에 수입이 안 줄어들었으면은 혹은 자료가 없으면은 지원을 못 받았어요?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봐보세요. 이번에 긴급 돌봄 지원도 해줬잖아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청년들 구직수당 같은 걸 또 한 50만 원씩 지원해주고 그랬었어요. 이것도 가계 소득하고 관계 없었었어요. 가계 소득하고 관계 없이 그러니까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최저생계수급자들 네. 혹은 차상위 계층들 이분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제외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최저생계수급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지원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뭘 기준으로 선별하냐가 이게 상당히 이게 쉽지가 않군요, 쉽지가 않은 현실적으로. 거죠. 1차 때는 지역화폐를 줬어요. 소멸성 지역화폐로. 근데 이제 2차 때는 현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역 카페는 뭐 기간도 제한이 있고 쓰는 데도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네. 현금 주면 뭐 제한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현금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임시적으로 소득이 들어왔을 때 예. 대부분이 저축으로 된다는 말이 있는데 예. 로또에 만약에 우리가 뭐 한 1000만 원짜리 당첨됐다 하게 되면 그 돈 다 소비합니까?
소비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소비도 이제 일부 하겠죠. 예, 예, 근데 예. 대부분이 그 많은 갑자기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돈이 예, 들어왔을 무슨 때 저축을 해놓고 저축을 하거나 생각해보겠죠. 뭐 예. 주식 투자하거나 뭐 이렇게 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경제 생태계 연결망이 끌어졌을 때는 돈을 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멸성 지역화폐는 일정 기간 동안에 반드시 써야 되잖아요. 예. 쓰지 않으면 다시 회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금은 안 쓸 수가 있고 쓰더라도 자영업자들한테 이제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예. 자영업자들이 그걸 월세 낸다거나 공과금 내거나 하게 되면은 그 돈들이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아, 결국은 이제 빚을 내서 돈을 나눠줘야 된다. 우리나라 망한다. 예.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국민들한테 잘못 이제 주입된 하나의 저건데 국가의 부채는요 채무 비율이 중요한 겁니다. GDP 대비. 예, GDP 대비. 네. 왜 그러냐면은 소득이 높은 사람은 빚이 많아도 괜찮잖아요. 네. 견딜 수가 있잖아요. 네. 1년에 연봉이 1억 되는 사람은 한 5천만 원 빚이 있어도 견딜 수가 있는 반면에 소득이 뭐 2천만 원뿐이 안 되는 사람은 5천만 원 못 견딘단 못 말이에요. 견디죠. 그러니까 이게 소득 대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국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죠. 당시에 97년도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요. 네. 10%뿐이 안 됐었어요. 근데 외환위기가 터졌단 말이에요. 외환위기 터지면서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이 아주 급락을 했었습니다. 6등급이나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현재 얼마냐면요. 네. 43.9%입니다. 지금 4차 추경까지 해가지고요. 예. 이거 쫙 올라왔잖아요. 국가 채무 비율이. 그렇죠. 근데 국가 신용등급은 그동안에 7등급이나 올라갔어요. 아,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어허.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국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백은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Stay